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님 실험실 박사과정생 한상문입니다. 이번 그 브릭 학술 웨비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어댑티브 이뮤니티와 이네이트 이뮤니티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 이네이트 라이 T셀의 일종인 Invariant Natural Killer T셀, 즉 iNKT 세포의 지방 조직 내 이질성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연구한 바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방 조직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방 조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 조직은 지방 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세포로 구성된 저희 몸에서 있는 그 핵심적인 에너지 대사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포는 여분의 에너지를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에너지가 부족할 시에 이러한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 형태로 다른 조직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질대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에너지 저장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뭐 아디포넥틴, 렙틴 등과 같은 그런 단백질 분비체인 아디포카인을 분비를 하거나 아니면 지질 분비체인 라이포카인 분비를 통해서 전신적인 에너지 대사를 조절할 수 있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좀 주되게 살펴볼 파트인 이뮨 레귤레이션 측면에서는요. 일단은 지방 조직이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고 비만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상황에서는 지방 조직 내 염증성 면역 세포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심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심화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은 인슐린 리셉터의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저해해서 지방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를 하게 되고 포도당 흡수 등을 이렇게 저해해서 그 전신적 대사 이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먼저 일단은 또 비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만 상황에서는 좀 지방 조직 내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약간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방세포의 크기 증가, 즉 하이퍼트로피가 네,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염증 반응,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지방 조직의 섬유화, 그리고 하이폭시아, 그리고 지방세포의 사멸 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디스펑셔널한 아디포스 티슈는 그, 이렇게 전신적인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 조직의 그런 디스펑션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그 지방세포 자체가 그런 손상받고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지방세포들의 비율이 증가됨을 알려져 있고, 이러한 지방세포의 특성으로는 하이퍼트로픽, 즉 크기가 크고 하이폭식, 그리고 프로인플라마토리, 그리고 인슐린 레지스턴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에서 노화 반응도 조금 관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을 그 촉진하고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보이는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이런 좀 디스펑셔널한 아디포사이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그런 작은 건강한 지방세포들로 이렇게 대체되는 과정은 아마 비만 상황에서 지방세포의 항상성 유지에 조금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지방 조직의 면역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방 조직을 이렇게 콜라제네이즈로 녹이게 되면은 물 위에 뜨는 지방 세포와 그리고 물에 가라앉는 스트로말 베스큘러 프랙션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스트로말 베스큘러 프랙션에는 뭐 지방 전구 세포나 뭐 에피털리얼 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들이 이뮨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뮨셀 중에는 지방 조직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가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방 조직의 병리적, 생리적 기능을 조절함이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면역세포 중 불변성 자연살의 T세포, 즉 iNKT 세포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iNKT 세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천성 면역, 그리고 적응성 면역의 특성을 모두 갖는 세포로서 T셀 수용체의 다양성이 좀 저해가 되어 있고, 프로틴 안티젠이 아닌 지질항원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질항원, 대표적으로 알파 갈락토실 세라마이드, 즉 알파 GC를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CD1D라는 MHC1 라이크한 몰레큘에 로딩이 되어 있는 리피드 안티젠을 그 특수한 알파 체인을 갖는 인베리언트한 TCR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런 iNKT 세포는 사이토카인 분비나 아니면은 세포 사멸능을 통해서 조직의 병리적, 생리적 환경을 좀 조절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지방 조직에서는 이 CD1D의 발현량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지방 세포에서 다른 그런 안티젠 프레젠팅 셀들에 비해서 CD1D의 발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세포에서 지질대사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CD1D 그리고 리피드 안티젠에 의한 iNKT 세포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지방세포랑 iNKT 세포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지방조직 내에서 활발하고 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방세포와 iNKT 세포의 인터랙션을 조금 깨뜨리는, 즉 iNKT 세포가 없거나 아니면은 지방조직, 지방세포에 CD1D가 없는 경우에 비만 상황에서 지방조직 염증 반응, 그리고 포도당 흡수능, 이 저해가 됨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iNKT 세포가 지방조직 항상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세포군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좀 비만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NKT 세포의 하위 기전에 대해서 이런 iNKT 세포가 지방세포의 교체 과정을 조금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iNKT 세포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파 GC, 즉 좀 잘 결합하는 리피드 안티젠을 주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을 때 커진 이런 그런 이렇게 비만 상황에서 iNKT 세포가 의 활성화가 지방세포의 사멸을 유도를 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 하위로서 이게 그 아디포사이트 사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iNKT 세포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었지만 지방 전구세포 아마 이 뒤로는 아마 ASC라고 조금 명명을 할 텐데요. 그런 지방 전구세포의 분열 및 새로운 지방세포의 생성이 이렇게 촉진되는 것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iNKT 세포의 액티베이션 자체는 아디포사이트 사멸과 그리고 아디포사이트 리제너레이션을 둘 다 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한 가지의 세포가 다 수행하기에는 약간 불가능해요. 사실 죽이는 거는 타입 1 이뮨 느낌이고 리제너레이션 좀 타입 2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조금 아디포즈 NKT 세포 내에 펑셔널한 헤테로지니티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디포즈 NKT 세포가 아디포사의 턴오버를 매개하는 과정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하위 기전이 충분히 밝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iNKT 세포 이질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iNKT 세포 이질성 자체는 그 iNKT 세포의 성숙이 일어나는 흉선에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iNKT 세포의 성숙 자체는 그 흉선에서 더블 파지티브 스테이지에서 iNKT 세포 프리커서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iNKT 세포 프리커서 단계를 거쳐서 iNKT1, iNKT2, iNKT17으로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 TH1, 2, 17 타입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iNKT1에서는 TBET, TBX21, 그리고 iNKT2에서는 뭐 GBTB16, 그리고 iNKT17에서는 ROR 감마 T와 같은 조금 핵심적인 전사인자들이 발현이 되었고 그 하위로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레벨도 사이토카인 좀 양상도 그와 비슷하게 타입 1, 2, 3와 좀 1, 2, 17과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뭐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의 발달로 흉산 iNKT 세포 이질성 연구가 또 많이 수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방 조직 내 iNKT 세포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방 조직 iNKT 세포의 이질성 및 특성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지방 조직에 있는 iNKT 세포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iNKT 세포 자체는 굉장히 좀 티슈 레지던트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애 초기 단계에서 iNKT 세포가 지방 조직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티슈 레지던트한 성격을 보이는 것이 조금 다른 그룹에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주에서 8주, 2주 동안 그 파라바이오시스를 진행을 했을 때 NKT 세포는 거의 섞이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다른 면역 세포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조직 iNKT 세포가 굉장히 티슈 레지던트하다라고 제안이 된 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아마 지방 조직 미세 환경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조직이라고 하면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디포카인, 라이포카인의 농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리피드 메타볼라이트의 농도가 높은 좀 특이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가지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직 내 상주하는 면역 세포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는 않았고, 다만 조금 지방 조직 내 면역 세포들이 다른 뭐 기관이나 조직에 비해서는 조금 상이한 특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뭐 T렉이나 매크로파지 등에서 일부 제한된 바가 있지만, 조금 이러한 구체적인 기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 조직 내 삼주하는 특성이 높은 iNKT 세포, 뭐 그런 것들의 이질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미세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조직과 상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미세 환경에 의해 조절된 가능성들에 대해서 아직 그 싱글셀 레벨은 아니지만 좀 벌크 수준에서 다른 조직과 상이함이 스플래닉 iNKT 세포, 그러니까 스플린의 iNKT 세포랑 지방 조직의 iNKT 세포를 비교한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에서 조금 제한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특정 그 전사인자가 조직 특이적으로 높게 발현이 됨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일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뭐 특히 뭐 흉선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흉선과 비교해서. 그래서 선행 실험으로서 iNKT 세포 성숙이 일어나는 흉선과 지방 조직에서 iNKT 세포를 분리를 해서 싱글셀 RNA 시퀀싱, 단일 세포 전사체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자체는 그 포스텍 김종경 교수님 연구실과 협업하여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지방 조직에 있는 iNKT 세포랑 사이머스에 있는 iNKT 세포가 굉장히 상이한 전사체를 가지고 나타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조금 1 to 17 타입으로 알려진 그런 분류책에 의해서 나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조직 간의 차이가 뭐 배치 이펙트나 뭐 다른 조금 실험적인 아티팩트가 아닐지를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DG들을 관찰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특정 전사인자라든지 그런 그 흉선과의 비교해서 제한되었던 일부 유전자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뭔가 사이믹 iNKT 세포랑 지방조직 iNKT 세포가 굉장히 싱글셀 수준에서도 다르다. 그런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단일 세포 수준에서 다른 iNKT 세포랑 그러니까 다른 조직 iNKT 세포랑 지방 조직의 iNKT 세포의 차이가 좀 지방 조직 미세 환경에 의해서 유도가 될지를 조금 탐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인트로가 좀 사실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싶었던 거는 원래는 처음에는 조금 지방 조직 그러니까 지방 세포의 턴오버를 유도를 하는 iNKT 세포의 그런 이질성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또 궁금을 했고, 그런 좀 이질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지방 조직 미세 환경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거 두 개를 조금 이번 연구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아집단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지방세포 턴오버 과정을 조금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트 1에서는 이렇게 지방조직 특이적인 좀 iNKT 세포 아집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조직 iNKT 세포의 이질성을 조금 자세하게 탐구를 해보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흉선과 지방세포, 아까 지방조직 iNKT 세포에서 지방조직 iNKT 세포만 좀 분리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크게 6개의 서파플레이션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4, 5, 6 자체는 굉장히 수가 적고 1, 2, 3가 거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메이저한 파플레이션이어서 1, 2, 3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NKT 1, 2, 17, 그러니까 흉선에서 제한된 그런 분류 체계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았을 때 A3만 INKT 17이고 나머지 5개는 INKT 1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뭐 ROR 감마랑 TBX21 발현량과 뭐 그 하위 그, 네, 뭐 시그니처 진들의 발현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한 세 개의 아집단을 조금 실험적으로 구분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그 서페이스 마커를 선정을 하고자 했었고요. DG 중에서 가장 좀 상단으로 나오는 서페이스 마커 프로틴 중에 케랄지1 그리고 라이식시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케랄지1 온리 파지티브로 그 A2를 선정을 할 수가 있었고 캐럴지원 네거티브 중에 라이6C 파지티브로 A1 그리고 네거티브로 A3 이런 식으로 네,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상 팩스에서 본 비율로 하면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iNKT 세포 아집단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아집단들의 조금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먼저 지방 흉선 iNKT 세포랑 도대체 어떻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흉선과 iNKT, 그러니까 흉선 iNKT 세포랑 지방 조직 iNKT 세포가 단순히 그냥 시그니처 쥔만 전체적으로 다 오버럴하게 업레귤레이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방 조직 내에 좀 특정한 아집단이 존재를 해서 조금 네, 지방 조직 내에 조금 추가적인 헤테로지니티가 존재를 하는 것인지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션 애널라이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 iNKT 세포 유맵에다가 다른 조직에서 나온 그런 흉선 iNKT 세포를 프로젝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 나온 그런 여기는 다른 논문의 iNKT 세포 데이터를 차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프로젝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함은 특정 세포가 가장 비슷한 세포를 찾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조금 네, 분석적인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셨을 때 다른 조직 iNKT 세포들이 A1과 A3와 그나마 유사한데 A2랑은 거의 유사한 세포들이 관찰이 되지 않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지방 조직 iNKT 세포가 단순히 그냥 일부 시그니처 진들을 전체적으로 업레귤레이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뭔가 iNKT 세포 아집단이 존재를 해서 이러한 조직 특이적인 성격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딥다운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로 벌크 수준에서 iNKT 세포, 그러니까 지방 조직 iNKT 세포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발현이 A2에서 실제로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qPCR과 그리고 시누스 RNA-식 분석을 통해서 조금 관찰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방 조직, 흉선, 비장, 그리고 간에서 분리한 iNKT 세포에서 QRT-PCR을 진행을 해서 높게 발현하는 쥔셋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해당 쥔셋의 경우에 A2에서 좀 높게 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A2 iNKT 세포가 지방 조직의 그런 조직 특이적인 트랜스크립톰을 주되게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특이적인 그런 아집단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 팩스를 통해서도 표면 마커 발현량을 통해서도 조금 관찰해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A2 마커가 캐럴지1 파지티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그 캐럴지1 파지티브 발현량을 다양한 조직들, 백색 지방 조직 그리고 흉선, 스플린, 리버 그리고 혈액에서 관찰했을 때 캐럴지온 파지티브인 INKT 세포가 지방 조직에서만 인리치먼트가 되어 있고 다른 조직에서는 거의 관찰이 되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A1 즉 조금 프로젝션이 많이 되었던 그 파퓰레이션의 서페이스 마커인 캐럴지온 네거티브의 란식시 파지티브인 INKT 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INKT 세포 중의 비율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조금 많이 관찰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A3 제외하고는 다 INKT1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 INKT1으로 명명을 했고요. 이 중에 A1의 경우에서는 조금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관찰이 되는 것 같다. 다른 조직과 유사한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아디포스 유니버셜, 즉 AU로 명명을 하였고 A2의 경우에서는 그와 상반되게 지방 조직 특이적으로 좀 존재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아디포스 스페시픽으로 명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3 같은 경우에서는 유일한 그 INKT 17 아집단이었기 때문에 아디포즈 INKT 17에서 A INKT 17이라고 명명을 진행을 하였고 A4는 지금은 좀 수가 적어서 초점을 맞추진 않았지만 아마 파트 2에 조금 메이저하게 나올 텐데 거기서 아디포즈 사이토톡식 INKT 세포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 파스 라이간드, 그랜자임 B, 그랜자임 A 뭐 이런 좀 사이토톡식한 사이토카인들의 발현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명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5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프롤리퍼레이팅 하는 시그니처가 높았고 A6에서는 타입 1 인터페론 시그널링이 높아서 이렇게 조금 명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A2 아집단이 네, 그 이름으로는 ASINKT1이라고 명명을 하였고 아마 조금 특이적인 지방 조직의 그런 특성을 설명해 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세포의 조금 기능적인 특성은 무엇일지를 저희가 조금 관찰해 봤는데 인트라셀룰러 사이토카인 스테이닝을 통해서 봤을 때 A2, 즉 ASINKT1 지방 조직 특이적이었던 이런 INKT 세포에서는 인터페론 감마와 TNF 알파와 같은 타입 1 인터페론의 그러니까 타입 1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높았던 반면에 타입 2, 대표적인 타입 2에 해당을 하는 IL4의 그런 발현량은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좀 타입 1 쪽으로 치우친 세포임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ASINKT1 세포가 어떻게 지방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지 저희가 뭐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의한 영향 때문일까? 라고 조금 질문을 던졌는데 이러한 효과를 조금 검증해 보기 위해서 다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셀 소스를 찔렀을 때 들어가는 조직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지방 조직 들어간 대에서만 ASINKT1 세포가 나오는지를 관찰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간에 들어갔을 때는 캐럴지온 발현이 유도가 되지 않는데 지방 조직 들어갔을 때만 이런 캐럴지온 유도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방 조직 미세 환경에 의해서 간 미세 환경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지만 지방 조직 미세 환경에 의해서 캐럴지온 파지티브, 즉 A2, 즉 뭐 ASINKT1 세포에 이렇게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세 환경 중에서 어떠한 인자가 이렇게 ASINKT1, 캐럴지온 파지티브 INKT1 뭐 다 같은 말인데 좀 용어가 조금 네, 혼동스럽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 조직 내에서 CD1D 발현량이 굉장히 지방 조직, 뭐 지방 세포에서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를 저희가 좀 먼저 접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CD1D 홀바디 낙가운 마우스와 정상 생쥐에 INKT 세포를 역시 또 어댑티브 테네서를 해서 캐랄지온 파지티브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관찰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들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CD1D가 없어도 페랄지온 파지티브 INKT 세포가 잘 생긴다. 즉 CD1D랑은 조금 무관하게 그 AS INKT1 세포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좀 세크리토리한 팩터에 의해서 생성이 되나를 좀 질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 조직, 그러니까 지방 세포 배양액과 간세포 배양액을 조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간세포 배양액을 좀 컨트롤로서 가져가 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방 조직 배양액에서만 좀 캐랄지온 파지티브인 iNKT 세포들이 관찰이 되는 것들을 DN32 D3라고 하면 그 네, 여기 그 아인케티셀 하이브리드오마 셀라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포에서 좀 인비트로로 일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AS랑 AU에서 조금 나오는 DG들 중에 일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발현량을 관찰했을 때 지방 조직 배양액, 그러니까 지방 세포 배양액에 의해서는 AS 관련된 유전자들이 높아지고 AU,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조직과 비슷한 iNKT 세포의 시그니처 진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간세포 배양액에서는 이러한 영향들이 좀 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시크리토리한 팩터에 의한 조금 미세 환경에 의해서 지방 조직 특이적인 성격인, 즉 AS-iNKT1 세포의 그 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 1을 조금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파트 2에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이질성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하위 기전적으로 지방세포의 턴오버 과정을 비만 상황에서 매개를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방세포 턴오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방세포 턴오버라고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디스펑셔널한 아디포사이트, 그러니까 비만 상황에서 이런 아디포사이트, 비지방세포가 죽고 매크로파지에 의해서 클리어런스가 되고 이때 이를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지방 정구세포, 즉 ASC에서 리뉴얼이 되어서 새로운 지방세포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턴오버 과정이 비만 상황에서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됨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세포 사멸의 마커로서 이렇게 CD1D, 약간 CD11B, 즉 매크로파지가 이렇게 침윤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나타나는 것들을 뭐 crown-like structure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빨간색 몰려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지방세포가 사멸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고지방식이 8주부터 조금 잘 나타나고 그리고 아디포제네시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 고지방 시기를 한 7주, 한 8주 정도 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빨간색으로 레이블링이 된 그 새로운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방세포의 사멸과 아디포제네시스, 새로운 지방세포의 분화가 좀 고지방 시기 8주부터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iNKT 세포의 그런 지방세포 턴오버 과정에서 를 아마 저희 연구실에서 2019년도에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비만 상황에서 iNKT 세포가 어떻게 조금 변화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알파 GC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시키긴 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그 하위 아집단적으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죽이는 기능, 그리고 리제너레이션과 좀 상이한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어떠한 조금 아집단들이 각각의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밝혀지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런 리제너레이션이 iNKT 세포 그 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디포사이트이 죽어서 유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비만 상황에서 지방조직 iNKT 세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조금 집중을 해보고자 다양한 다이어트 컨디션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식이만 먹인 것 그리고 고지방 식이를 1주, 8주를 먹이어서 비만을 유도한 조건에서 그 지방조직 iNKT 세포를 분리를 해서 단일 세포 그 유전체 분석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때 다이어트 컨디션별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가운데 몰려 있다가 고지방 시기가 되면서 조금 양극단으로 퍼지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A1부터 A6까지 나뉘는 이런 패턴 자체는 굉장히 조금 노멀차우 다이어트와 유사하게 나타났었고요. 맨 처음에 보셨던 데이터는 그 노멀차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집단들의 경우에서도 아마 노멀 차후 때는 제가 생략을 하긴 했는데 노멀 차후에서의 보였던 그런 각 서브타입 마커진들과 좀 유사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각 서브타입이 6개로 좀 잘 유지가 됐다. 하지만 조금 그 하위 내부적인 그런 전사체의 변화 같은 것들은 좀 유도가 될 수 있다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조금 비율적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좀 관찰해보고자 했는데요. 그 비율을 보시면은 A1, 2, 3가 거의 메이저였다고 노말차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고지방 식이 뭐 비만이 조금 이렇게 심화가 됨에 따라서 특이하게도 A4 서파퓰레이션이 원래는 거의 없다가 굉장히 조금 많이 증가가 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A4 자체도 A4를 아마 ACINKT1이라고 명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네, ACINKT1 세포에서도 KRAS1, 즉 A2의 마커가 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를 팩스로서 구분을 하기 위해 설페이스 마커를 선정을 했을 때 CX3CR1이 조금 가장 거의 상위로 나와서 이를 설페이스 마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팩스로 분석을 했을 때도 역시 이런 싱글셀 RNA 시퀀싱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지방 8조의 고지방 시기에 의한 그 조건에서 ACINKT1 세포의 비율이 증가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A4의 그런 기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긴 했는데 ASINKT1 저희가 파트 1에서 좀 지방 조직 특이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해당 INKT 세포 아집단에서 ACINKT1 세포가 분화가 되는 것들을 좀 클로노타입 오버랩 애널라이시스랑 어도티브 트랜스퍼 실험을 통해서 조금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고지방 식이 조건에서 증가가 되는 그런 A4 INKT 세포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자 했는데 이런 것들에서 Natural Killer Cell Mediated Cytotoxicity 관련된 텀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스 라이간드랑 그랜자인 B의 발현도 역시 고지방 시기가 되었을 때도 다른 아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게 네, 관찰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혹시 이런 INKT 세포가 지방세포 사멸을 조금 유도하는 핵심적인 아집단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아집단을 분리를 한 후에 그 인비트로에서 그 하이퍼트로피와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한 지방세포 주랑 코컬처를 진행을 해서 얼마나 좀 사멸능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을 때 ACINKT1 세포가 다른 아집단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사멸능을 가지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인비보에서도 조금 관찰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그 고지방식이를 먹인 생쥐에서 그 INKT 세포 아집단들을 분리를 한 후에 각각 팻패드에 조금 인젝션을 해서 그 얼마나 사멸이 일어나는지를 크라운-like 스트럭처를 통해서 좀 관찰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ACINKT1 세포를 인젝션을 했을 때 크라운-like 스트럭처의 비율이 조금 증가가 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다른 데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ACINKT1 세포가 가장 조금 사멸능이 높은 아집단이고 이렇게 고지방 시기에서 축적이 되는 그런 좀 하이퍼트로픽하고 인플레임드 된 그런 아디포사이트를 제거할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 리제너레이션을 조금 유도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좀 밝혀지지 않았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죽은 지방세포로 인해서 ASC 프롤리퍼레이션이나 아디포제네시스가 증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INKT 세포 자체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NCD를 그러니까 일반 생쥐의 알파 GC를 찌르게 되면은
지방세포 사멸과 관련된 마커들이 거의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히스톨로지를 봤을 때도 CLS가 프라나익 스트럭처가 발견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NCD 마우스에 찌르면은 아디포사이트 데스는 촉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스와 인디펜던트한 iNKT 세포 액티베이션에 의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말차우 다이어트를 먹인 쥐에 알파GC를 찔렀을 때 그때도 역시 ASC 프롤리퍼레이션과 ASC의 넘버 증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iNKT 세포 액티베이션 그 자체로서 조금 ASC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매개하는 아집단이 무엇일지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알파GC를 찔렀을 때 좀 아집단의 수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들을 팩스로 관찰했을 때 AINKT17의 비율이 ASC 프롤리퍼레이션이 되는 조건에서 증가가 되어 있음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인비보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iNKT17 인젝션을 수행을 했을 때 찌르지 않은 팻패드에 비해서 찔러준 팻패드에서 그런 프롤리퍼레이팅 하는, 즉 Ki67 파지티브한 아디포 스템셀, 즉 CD31, CD45 네거티브의 PDGFR 알파 파지티브인 그런 세포의 비율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iNKT17이 좀 어떻게 이러한 ASC 프롤리퍼레이션을 촉진을 할 수가 있을지를 저희가 분비인자를 조금 조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했을 때 고지방 시기에서 암피레귤린이라고 하는 팩터가 그런 고지방 시기 조건에서 AINKT17 특이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뮨셀에서 나온다고 알려진 그런 그로스 팩터 위주로 제가 조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A렉 자체는 조금 다른 머슬이나 인테스틴에서 리제너레이션과 관련된 팩터로서 이미 제한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즈별로 찔러보았을 때도 실제로 도즈 디펜던트하게 ASC 프롤리퍼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인비보에서 좀 관찰을 했었고요. 그리고 알파GC 하위로 이런 암피레귤린에 의한 이펙트로 ASC 프롤리퍼레이션이 되는지를 이렇게 제피티닙을 통한 EGFR 시그널링의 블락을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알파GC에 의해 유도가 되었던 ASC 프롤리퍼레이션이 일부 저해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암피레귤린에 의한 그런 iNKT 세포의 활성화에 의한 리저너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ASC 프롤리퍼레이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아디포제네시스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관찰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아디포 체이서라고 하는 마우스 시스템을 조금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아디포 체이서라고 하면 독시사이클린을 급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지방세포들, 그러니까 아디포넥틴을 발현을 하는 지방세포들에서 YFP로 레이블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시사이클린 급여를 중지한 다음에 그 뒤에 생기는 아디포사이트의 경우에서는 YFP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로 만들어진 새로운 지방세포를 그 YFP 네거티브로 이렇게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기법인 그 마우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독시사이클린 급여를 통해서 아디포사이트 레이블링 해놓고 그 다음에 A획을 찌르거나 안 찌르거나를 통해서 이렇게 신규 생성된 아디포사이트의 비율이 얼마나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해보고자 했을 때 실제로 암피레귤린을 찔렀을 때 지방세포 크기 자체도 조금 감소가 되었고 이렇게 YFP로 레이블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레드가 없는 즉 이런 새로운 지방세포들의 비율이 좀 증가되는 것들을 관찰을 함으로써 A렉에 의한 ASC 폴리퍼레이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아디포제네시스 증가까지 조금 매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로 좀 나눠서 좀 연구가 약간 많이 조금 약간 브로드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결론을, 그러니까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파트 1에서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 있는 iNKT 세포와 상이한, 그러니까 지방 조직 iNKT 세포 특성이
그런 AS-INKT1 세포의 존재가 이런 지방조직 미세 환경, 좀 아마 시큐리토리 팩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AU에서 AS로 가는 이런 트랜지션을 매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AS-INKT1 세포들이 제가 데이터로서는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오비즈 자극에 의해서 AC까지 일부 이렇게 분화가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러한 펑셔널한 헤테로지니티랑 아디포사이트 턴오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ACINKT형 세포가 세포 사멸능과 관련된 파스 라이간드, 그랜자인 B 등의 발현이 높아서 사이토톡시시티를 보일 수 있음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이와 반면에 INKT17의 경우에서는 안피에귤린 분비를 통해서 ASC 프롤리퍼레이션 그리고 직접적인지는 아직 애매하긴 하지만 아디포제네시스도 결국 좀 촉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디포스 티슈에 있는 iNKT 세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세포 턴오버 과정을 통해서 조금 지방조직 호메오스타시스에 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한 논문이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논의와 지도를 해주신 김재범 교수님과 그리고 실험실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에 도움을 주신 포스트 김종균 교수님과 그 연구원 분들, 그리고 유니스트의 그 박지영 교수님께서 그 아디포 체이서 모델을 조금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이렇게 실험도 도와주셔서 이렇게 연구를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최상희 교수님도 이렇게 휴먼 샘플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관심 가지고 들어주신 모든 그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